안녕하세요. 최프란입니다. 오늘 나눌 내용은요. Adaptive Learning, 대응 교육, 뭐 이름이 많죠. 뭐 Tailored Learning, Adaptive Learning 많이 있는데 러닝 애널리틱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Adaptive Assessment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고 뭐 그래서 일단은 핵심은 Knowledge 모델링이에요. 이 부분을 하는데 뭐 knowledge 모델링이라는 게 애플리케이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교육 분야에서 지식 모형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또 adaptive learning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 knowledge 모델링이 뭔지 오늘 그거를 조금 이야기를 해볼 거고 뭐 reference야 여기에 있는데 중요한 게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사실은 이거는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 미슐레비 선생님의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을 전산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에비던스 센터 디자인에 나와 있는 아이디어 내용들 그대로 다 가져옵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것을 전산화시켰다라는 데에서는 제가 어떤 컨트리뷰션이 있는데 뭐 이게 뭐 아이디어 전반적으로는 미슐레비 선생님한테서 그대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소시오 저기 Cognitive Foundation of Assessment라는 그 책을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뭐 이론적인 근간이 뭔지 이런 거 다 나와 있으니까 하시고 그걸 전산적으로 어떻게 구현하는가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정리를 하고 있고 그 부분이 제가 쓰고 있는 책 Digital Knowledge, Machine Education for Human Learning이라는 우리가 이제 디지털 지식이라는 걸 어떻게 만들어서 사람을 좀 가르치기 위해서 기계를 교육하자. 기계 주입식 교육. 사람한테 주입식 교육하지 말고 기계를 주입식 교육해가지고 사람을 잘 가르치는데 좀 도움이 되게 쓰자. 예, 그거를 저는 디지털 나울리지라고 해서 정리하고 있는 책의 일환이고 교육 개발에 이 내용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3월 호인가 4월 호에 교육 개발에 한글로 조금 정리된 게 들어가는데 뭐 지금 그 원고를 넘겨야 되니까 그 원고 넘길 겸 제가 강의를 하는 강의 노트거든요. 지금은 강의 노트랑 책이랑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발췌된 거니까 좋고 또 한글이 있어요. 이번에는 제 렉처 노트에 그래서 조금 한글도 좀 섞여 있고 그러니까 훨씬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저번에 그런 이야기 했었죠. 우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면서 우리가 정말 큰 과학기술로 많은 것이 바뀌고 있고 교육은 왜 안 바뀌냐, 어떻게 바꾸냐 그럴 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어요. 비슷한 이야기 했는데 이제까지는 휴먼 엑스퍼트가 휴먼 러너를 티칭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이제는 기계를 만드는데 어떻게 기계를 만드냐면 기계를 한번 교육을 시켜보자라는 거예요. 머신 에듀케이션이라는 거를 도입을 하자라는 거예요. 저희 주장은. 기계를 제대로 교육을 시켜서 주입 교육을 시켜서 그래서 이 기계를 통해서 디지털 러닝이 일어나게끔 하는 물론 이제 뭐 여기 우리 뭐 비대면 뭐 이런 걸 쓰는데 너무 저렴해 보이더라고 비대면 이런 게 그래서 물론 이제 사람이 사람한테 가르치는 게 있는데 기계를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우리 교육학자니까 사람 교육하듯이 기계도 한번 교육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사람을 교육하는데 활용하자라는 거예요. 네, 사람 교육에 활용하라는 그 취지고 그래서 이 트라이앵글을 디지털 나리지 트랜스미션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지식을 디지털 지식으로 일단 바꾸자라는 거예요. 사람의 그 암묵적인 지식을 explicit한 디지털 지식으로 바꾼 다음에 그 디지털 지식을 활용해서 사람의 그 교육을 하자라는 개념이니까 그래서 이제 디지털 knowledge transmission triangle이라는 그런 제가 새로운 개념을 감히 만들어서 이 관점에서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교육에 대한 이슈를 하나씩 풀어나가자는 게 저의 그 생각입니다. 자, 조금 더 그 트라이앵글을 조금 더 이제 뭐 삼각형만 그리니까 조금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그림을 조금 더 그렸어요. 자, 전문가가 있어요. 교육을 이제 가르치는 내용을 알고 있는 전문가가 학생한테 이제 교육이잖아요. 이제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인데 이게 모든 게 그렇죠. 왜냐하면 우린 죽잖아요. 안 죽고 계속 살면 전달 안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 낳아서 지식을 전달을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 과정이 옛날에는 책을 쓰거나 무슨 뭐 유튜브 동영상을 만든다거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나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활용을 해서 아이들에게 만들어서 그거를 활용해서 인제 아이들에게 인제 전달을 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잘 생각을 해 보시면 교육이라는 게 뭔가 이게 뭐 교과서일 수도 있고 교육 과정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교재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인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이게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책을 사람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암묵적인 지식에서 그 implicit한 지식에서 tacit knowledge에서 예를 들어서 그래 explicit한 지식으로 넘어오긴 왔지만 이 과정 하나하나를 사람이 한 거라서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는 이제 아날로그 에듀케이션이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계 지식을 만든다면 머신 에듀케이션을 해서 머신 에듀케이션 뭐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expert knowledge injection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기계한테 주입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기계에게 주입을 해서 그럼 기계가 잘하는 게 있잖아요. 기계가 변형을 한다거나 뭐 예를 들어서 뭐 시공간을 디지털 공간에서는 거의 시공간의 개념이 없으니까 제가 말하는 기계는 이제 디지털 머신입니다. 이게 로봇 공상과학에 나오는 로봇가 아니라 그냥 디지털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디지털 knowledge로 만들면 이 친구들은 소위 말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문항이라든가 연습 문제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인제 그 디지털 콘텐츠라고 그래요. educational material을 인제 디지털 콘텐츠 상에서 generating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 제너레이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알고리즘을 확인을 하면 어마어마한 양의 사실 사람이 generate 한 거랑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generate를 시키자라는 거예요. 해 보자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양이 많은 걸로 잘 들어보세요. massive tailoring을 하자라는 거예요. 양이 많아서 뭐 쌉니다가 아니라 양이 많으니까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의 수준에 맞는 학생이 원하는 그런 콘텐츠를 디지털 콘텐츠니까 즉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성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massive tailoring에 대해서 모든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에게 그리고 언제든지 그 어세스먼트 서비스 콘텐츠가 교육 콘텐츠가 제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거기서 들어오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아지게 되고 여기서는 이제 rule based generation이잖아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근데 데이터가 들어오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튜닝을 해서 퀄리티를 높이자라는 겁니다. 그럼 하려면 무슨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데이터를 받으려면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를 받는 이 뭐 exam이 테스트가 가장 좋은 example일 뿐이에요.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머신한테 generating 하는 걸. 그걸 받으면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데이터 드리븐한 피딩도 여기서 하고 rule based generation과 데이터 드리븐 그 피딩을 동시에 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기계는 학습을 하게 하는 그 두 번째 하는 머신 러닝 과정이 여기서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머신 제너레이션과 머신 러닝을 한꺼번에 하는 것을 우리가 제너러티브 사이코메트릭 모형이다. 우리가 저번에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또 이거를 가지고 그렇게 온 데이터를 가지고 그럼 뭐 하자는 겁니까? 그러면 학생이 어떻게 알고 모르고를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학생만 잘 가르치는 시스템 아닙니다. 결국에는요. 프로페셔널 디벨롭먼트도 되는 거예요. 전문가들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 봐야 되는구나. 이건 너무 어렵구나. 너무 쉽구나.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모니터링 앤 이밸류에이션을 계속 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끔 이 기계의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디지털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르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비대면 비디오 만들어서 올려 가지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줌으로 교육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인프라스트럭처를 깔고 줌을 하든지 아줌마를 하든지 뭘 해야지 우리가 소위 말해 과학적으로 갈 거 아닙니까라고 생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는 방법론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머신 에듀케이션 결국에는 이 기계의 지식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뭐라고 그런다? 그것을 knowledge modeling이라고 그런다. 디지털 knowledge를 만드는 것을 knowledge engineering
혹은 knowledge 모형화한다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교육하자는 얘기예요. 휴먼 에듀케이션을 위해서 하는 어떤 디지털 에듀케이션 어떻게 큰 그림을 한번 큰 그림이라기보단 그림을 한번 그려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 트라이앵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당연히 머신 에듀케이션이겠죠. 그죠? 이 머신 에듀케이션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 하면요. 잘 들어보십시오. 룰 베이스드. 결국에는 전문가의 지식을 인젝션하는 과정은요. 룰 베이스드 된 시스템 디벨롭먼트라고 그러고요. 룰 베이스드 된 시스템을 가지고 전문가의 지식을 인젝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기존에 하던 통계예요. 딥러닝, 예를 들어 리그레션, SVM, 하는 데이터만 가지고 했던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의 지로는. 교육 분야는 개, 고양이 얼굴 구분하듯이 데이터만 있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육 분야에서 머신러닝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머신러닝이 아니라 머신 에듀케이션, 룰도 집어넣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룰을 모델링 시켜서 집어넣고 나머지 룰이 완벽할 수는 없죠. 그쵸? 그러면 difficulty 모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받아서 이것을 integrating 한다라는 거예요. integrating 한다는 거예요. 데이터 컬렉션도 합니다. 그렇지만 룰도 집어넣고 연역적인 룰도 집어넣고 데이터로 다시 파인 튜닝을 해주는 융합적인 방법을 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하는 레벨루가 높습니다. 왜냐면 지금 하는 무슨 DB고 어쩌고 하는 거는요, 그냥 데이터 드리븐, 인덕티브한 메서드예요. 그거는 데이터 없으면 안 되고, 데이터 있어도 오버피딩이라든가 문제가 너무 많아가지고 못 써요, 우리 쪽 분야에서는. 그래서 룰 베이스드랑 항상 같이 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제너러티브 사이코메트릭 모델링 이미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거를 하는데 쓴다? 어댑티브 러닝 하는데 한번 써보자. 디지털 러닝 하는데. 그리고 베이지안 프레임워크로 쓰는데요. 결국은 이제 모델링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데이터만 가지고 하는 것은 서브젝티비티라든가 오버피딩이라든가 스몰 데이터 이런 것 때문에 일을 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고급 지식을 구성을 못 해요. 아니, 하기가 힘듭니다. 돈도 엄청 들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도 없고, 그런 데이터도 없고, 고급 지식을 구성할 데이터가 어디 있어요? 학생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잘 아는 데이터가 어디 있냐고.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많으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안 많습니다. 안 많아집니다. 데이터가. 가만히 있는다고 데이터가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그 포털에 있는 무슨 왔다 갔다 하는 데이터는요. 그런 데이터로 고급 지식 못 만들어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하는 거는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의 룰을 prior에 집어넣고 일단 이론은 집어넣고 어떤 식으로 룰이 있다는 걸 집어넣고 그거를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가 그렇게 되는지 검증도 해보고 그래서 내가 집어넣은 룰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verification 해볼 수 있는 프레임워크 자체는 테크니컬하게 이야기한 베이지안 프레임워크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근데 룰을 근간으로 시작을 하자라는 게 이제 그 머신 에듀케이션에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생각이고요. 머신 에듀케이션이라는 게 결국에는 디지털 나울리지를 만드는 거고 나울리지 모델링은 뭐냐? 그러면 나울리지 엔지니어링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실 텐데 나울리지 엔지니어링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거 먼저 조금 하시죠. 데이터는 뭐고 정보는 뭐고 나울리지는 뭐냐? 도대체 나울리지가 뭔지를 알아야지 디파인이 돼야지 모델링을 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해보면 데이터는 discrete한 element로 정의를 했어요. 단어, 숫자, 심볼 같은 거. 그죠? 그거를 가지고 그 데이터가 잘 보세요. organize 돼 있거나 링크 돼 있는 거를 정보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우리 이제 그것들은 이제 ITC 하면 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 때 그 information 이런 거죠. 그죠? 근데 이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CT로는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한 단위 더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knowledge라고 이야기하는데 knowledge가 되려면 applied라는 용어를 잘 쓰시. 아무리 이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따라서 이게 knowledge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데이터에서 knowledge로 갈 때는 컨텍스트가 많이 필요하고요.
dimensionality가 높아진다는 용어를 쓰고, 그다음에 해석을 할 수 있을 때 우리가 knowledge라고 얘기한다는 건데, 이 도표는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꿰뚫는 한 단어는 semantic입니다. 인지과학자들이 계속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요, 의미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semantic이. 의미를 중심으로 사람들은 사고를 하고 저장을 하고 프로세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중심으로 이 데이터와 인포메이션과 knowledge를 끌고 나가는 거고, 그리고 우리는 adaptive learning을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에 있는 것을 기계의 지식으로 바꾸는 과정이에요. 기계가 데이터 가지고 있잖아요. 그쵸? 데이터 컬렉션 많이 하잖아요. 또 기계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테이블이나 뭐 이런 센텐스나 이런 거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계가 knowledge를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기계가 데이터랑 정보는 많이 갖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뭘 하고자 하냐면요, 기계가 지식을 갖게끔 하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노력이, 기계의 디지털 knowledge는 기계가 지식을 갖게끔 하려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방법론입니다. 전부 다.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골치 아프고 힘든 거죠. 자, 우리 이 그림 많이 봤죠? 그죠? 뭐 knowledge 맵을 만들어서 태스크를 만들어서 뭐 아이템 모델을 했는데 그 속에 knowledge 맵에 어떤 부분이 들어와서 뭐 인스턴스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한 10번도 더 했을 거예요. 이때까지 오면서. 그죠? 자, 이 그림을 10번도 넘게, 그래서 이거를 뭐 디지털 knowledge 모델이라고 부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부르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아까랑. discrete는 element는요, 지식의 요소만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숫자가 됐든 그림이 됐든 뭐 리스트가 됐든 그것을 연결시키는 작업이 인포메이션이라고 합시다.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연결만 시키면 우리가 실습할 때 카파 knowledge 맵을 잡았었잖아요. 카파 knowledge 맵은 뭐 엑셀 같은 데다가 테이블 같은 거였잖아요. 지식을 잡을 때 01, 01, 01 해가지고. 근데 그게 왜 지식이 되냐면요, 어떻게 지식이 되냐면 그게 보세요, 문항 속에 들어가면서는 applied가 된 거예요. 결국에는 그 지식의 구조를 문항 속에서 들어가서 답과 정답을 구분할 수 있나? 라는 것을 테스트할 수 있는 정도로 되면요, 그게 지식을 표상한다는 용어를 씁니다. 테이블일 때는, 그쵸, 뭐 단어를 연결해 놨을 때는 그건 지식이 아니죠. 정보, 데이터고, 그게 연결돼서 테이블은요 그냥 인포메이션 수준이었는데 그게 문항 속으로 들어가잖아요. 문항 속으로 들어가서 기계한테 변형을 시키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변형이 나오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 끌어내리는 것, 이거를, 디지털 지식을 이렇게 끌어내려서 하는 것을, 정보를, 여기서는 정보네요. 예를 들어서. 그쵸? 데이터를 옷을 입혀가지고 이런 applied 상황. 결국에는 문항이라는 거는 한 개의 지식이 활용되어 있는, 연습 문제라든가 이런 건 지식이 활용되어 있는 인스턴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잖아요, 대신. 지식의 용도로.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knowledge고, 이 전체를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에서 했었던 knowledge 맵 잡아가지고 문항 속에 집어넣고 기계한테 변형시키고 하는 작업이 결국엔 이 전체의 제너레이션 부분을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데이터가 들어오면 다시 학생의 지식을 재구성하는 걸로 넘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를 이제 하는 방법론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또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이건 조금 테크니컬한 건데, 결국에는 그러면 그 지식의 시스템을, knowledge representation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까? 할 때 우리 모르는 이제 curriculum instruction assessment에 대한 지식의 전문가들 있잖아요. 야, 교과 과정은 이렇게 돼야 돼. 아, 애들 가르치는 거는 이렇게 가르쳐야 돼. 야, 애들의 점수는 이렇게 측정하는 거야라는 전문가들의 지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모형화한다라는 거예요. 그 지식을 모형화한다라는 거예요. 뭘 알아야 돼? 애들은 어떻게 아는 거야? 그리고 안다라는 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 측정할 거야를 모형화시키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는 formal language라고 기술적인 용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게 그 추론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기계한테 알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계가, 우리가 뭔가 지식을 주면 기계가 추론을 할 수 있는 추리공정이라고 하는데, 추리공정을 할 수 있게끔 해서 기계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 과정을 하는 것이
그 knowledge 모델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전달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전달하냐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결국에는 knowledge base를 구축하는 것과 아주 비슷한 과정인데요. 우리는 조금 더 나가서 이제 knowledge 모델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새로운 지식을 추가를 하고 지식 기지에 있는 문장을 질의하고 그다음에 추론을 하는 이 공정을 해낼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럴 때 그 언제까지 하냐면요, 기계가 제대로 일을 할 때까지 지식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룰을 주입을 하는 거예요, 기계한테다가. 이거는 이거야, 저건 저거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이 과정이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과정이라서 사람들이 대부분 포기하는 과정입니다. 아, 이건 안 돼. 이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너무 힘들더라. 그 길을 저는 가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잘 짜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식을 집어넣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선언적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차적으로 접근해서 집어넣는 거예요. 저희가 잘하는 방법이 절차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우리 대부분 코딩을 절차적으로 하는 거예요. if, then, 이거 하시오, do,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절차적 코딩이라는 거예요. 근데 절차적 코딩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걸로는 지식을 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언적 접근 방식으로 기계한테 지식을 주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실습에서 하셨던 카파 knowledge 맵을 만드는 것이 기계한테 선언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러 가지 절차적인 것도 합니다. 그거는 근데 잘 되어 있어요. IRT 모형을 한다거나 그로스 모델링 한다, 그거는 함수를 짜서 넣으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식은 기계한테 어떻게 줄 거냐고, 도메인 knowledge는 예를 들어서 선언적으로 줘야 되는데, 그거를 기계한테 주는 방법이 아주 어려웠었고, 그것을 카파 모형에서는 그것을 맵을 만들어 가지고 기계가 직접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집어넣어서 이제 지식의 한 구조를 한 땀 한 땀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Speculative knowledge는요, 예를 들어서 knowledge 모형에는 주로 아까도 말씀드린 선언적 지식 모형과 절차적 지식 모형이 있는데, 선언적 접근 방식은 학습자가 알아야 할 지식을 핵심으로 한다라는 거예요. 학습자가 뭘 알아야 되는 지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과 과정 같은 게 있잖아요. 교과 과정은 교과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정해 놓은 거고, 그 속에 알아야 될 게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바깥 목표만 적혀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아니라 세부 컨텐츠를 기계가한테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저의 주장은. 다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가 알아야지 변형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 하는 방법을 제일 첫 번째 도메인 knowledge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knowledge가 있는데 그거를 도메인 knowledge 모형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가 pedagogy knowledge 모형.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생을 도와주려면, 학생이 이럴 때 모르더라, 이럴 때 이렇게 도와줘야 되더라, 이렇게 피드백을 줘야 되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승찬님이 하셨잖아요. 애들이 이걸 틀리면 이 비디오를 보여줘야 되겠더라. 그 링크를 찾아서 보여주는 선생님의 지식 있죠? 그걸 프로그램 하신 거예요. 그걸 하신 거라니까요. 그게 이제 피드백 모형, 기계가 알 수 있게끔 알려주는 거잖아요. 한 인스턴스를 알려줬지만, 그렇게 한 땀 한 땀 알려주는 작업이 사실은 페다가지 knowledge 모형에 들어갑니다. 선생님으로서의 지식이 이제 그거에 들어간 거예요. 디스트랙터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학생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 갖다, 선생님은 이제 직관적으로 알거나 데이터를 가지고 알지만 기계한테 알려주려면 기계가 학생의 능력을 측정하는 방법, 그리고 그로스를 하는 방법, 그리고 성장을 갖다가 구현하는 방법, 성장이 느린 애를 찾아내는 방법, 여기는 이제 상당히 절차적인 지식 모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통계적인 모형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것도 지식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걸 모형화시켜서 러닝 프로그레션 모델이라든가 calibration model 혹은 measurement model이 이제 러너 모델에, 러너 knowledge 모형에 이제 포함이 되는 거예요. 저희가 알고 있는 모형들이 다 들어가서 이런 식으로 핵심 knowledge 모형을 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procedural knowledge 모형이라는 게 있는데요.
주로 procedural knowledge는요. 그래서 어쩌자고 뭘 하자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런 정보들이 다 쌓여 있을 때 잘 보세요. 학생이 얼만큼 알고 학생이 뭘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학생이 모를 때 뭘 가르쳐 줘야 되고 예를 들어서 그건 지식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건 선언적인 그 상태의 지식인 거고 절차적인 지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평가로 바꾸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절차적으로 그러니까 액션을 하는 프로세스는 진단 평가 프로세스, 그다음에 처방 평가 프로세스, 그다음에 충실도 평가는 이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약을 줬는데 먹고 뭐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관련된 평가의 프로세스로 나누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procedural knowledge라고 그래서 이것도 knowledge가 필요하죠. 근데 이거는 모형화시켜서 절차적인 knowledge를 모형화시킨 거고 그것을에 대한 근거로 제가 간단하게 하나 이론을 하나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게 Trinity of Assessment for Learning이라고 학습을 위한 평가의 삼용일체, 삼용이가 나옵니다. 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진단하고 충실하고 평가 충실도 하고 그 아까 처방 평가가 있었잖아요. 이게 언제 망하냐 하면요. 이걸 따로 할 때 망해요. 잘 들어보세요. 진단평가, 처방평가, 충실도 평가를 바깥에서 각자가 따로 있다고 하면요. 얘네들이 커뮤니케이션을 못해서 망합니다. 이걸 평가하다가 끝나요. 그러면 이게 무슨 뭐 평가 프로젝트가 저는 이거를 일체화 시켜야 된다라는 게 저의 이론이에요. 이거를 일체화 시키는 게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용도는 다르죠. 하나의 평가인데 평가 프로세스인데요. 용도가 다르지만 하나라는 거예요. 한 개의 평가로 충실도도 되고 처방도 되고 진단이 되게끔 그게 구분이 없어질 때가 돼야지 없어질 정도로 우리가 일체화 시켜야지 평가하고 학습하고 일체가 된다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교과 목표 따로 교수 따로 예를 들어서 과정 따로 교수 따로 평가 따로 있으니까 그게 일체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일체화를 시키기 위해서 진단과 충실과 처방이 하나의 프로세스로 돌아야 된다는 거. 하나의 프로세스. 따로 돌지 말고. 그래야지 극대화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근간으로 사실은 카파 시스템 그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니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게 뭐 하자라는 거지? 난리신데. 이게 세 개가 어떻게 같은 거지? 시간이 좀 걸려요. 세 개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지? 다른 용도인데. 용도가 다르다 뿐이지 하나라는 거예요, 실체적으로. 생각을 좀 해보세요. 내가 나중에 따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그러면 이해가 이제 다음 제가 하고 있는 설계가 이해가 돼요. 결국에는 지식을 전달하는 건데 우리 아까 이야기했던 지식을 쪼개는 거예요. 모형으로 쪼개요. 뭘로 쪼갠다고요? 첫 번째, 도메인 나우리지 모형이라는 걸로 쪼갭니다. 이때는 상당히 하이라키컬한 릴레이션십이 들어가요. 우리가 도메인 나우리지 때문에 1단원에 뭐 배워야 돼, 2단원에 뭐 배워야 돼 이런 게 들어가요. 교과 과정처럼 우리가 교과 과정에 있는 지식을 모형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페다가지 나우리지 모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도와줄까? 애들이 모른다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는 그 선생님들이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다시 모형화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다음에 또 다른 지식. 그럼 학생도 알아야 돼. 학생이 알고 있는 상황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러너 나우리지 모델을 중간에 두고 그 속에 잘 들어보세요. 이 세 가지 모형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지식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공유하는 거예요. 도메인 나우리지 할 때 알아야 되는 핵심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페다가지 나우리지 모형을 할 때도 도대체 안다라는 게 뭐냐? 예를 들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연결되어 있는 컨텍스트 속에서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러너도 당연하죠. 날리지가 없는데 어떻게 그로스가 나오냐고. 예를 들어 뭐에 대한 그로스냐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결국에는 같은 knowledge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메인도 만들고 페다가지도 만들고 러너 knowledge도 만들고 이 같이 만든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삼용일체 이론을 해서 돌리는 겁니다. 이제. 왜냐면 알고 있잖아요. 안다라는 게 정해지면 바깥에는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처음에 diagnostic process, feedback process, fidelity process를 바깥에 돌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그 procedural knowledge, 일반 우리가 프로그래밍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중간에 근간으로 도메인 knowledge 모형과 pedagogy knowledge 모형과 learner knowledge 모형을 근간으로 바깥의 걸 또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시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로세스하고 알고 있는 지식을. 이걸 하는 거에 digital knowledge for human learning이라고 하는 제가 하고 있는 설계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모형을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이 어떤 식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를 하고 그 과정을 갖다가 이제 하나씩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inject knowledge에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뭘 주나요? 이 기계는, 이 머신은 학생들에게 사실은 스티뮬러스처럼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자극을 제너레이트 한다는 용어를 씁니다. 그게 뭐 연습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뭐 텍스트북이 될 수도 있고, 교과서가 될 수도 있고, 비디오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인데 자극을 제너레이트 하면 이렇게 아이들이 반응을 할 거야라고 예측을 하고 하면 학생들은 뭘 주나요? 학생들은 또 커뮤니케이션, 리스폰스를, 그 자극에 대한 리스폰스를 주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분석이 된 걸 가지고 우리가 엑스퍼트는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저렇게 가르쳐야 되는구나, 우리가 잘 가르치고 있구나에 대한 우리의 믿음들, 지식들을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업데이트된 지식을 다시 넣어줄 것이면 넣어주는 식으로 해서 이 중간에 있는 에이전트가 머신이 월드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학생 월드가 있고요. 엑스퍼트 월드. 대부분의 AI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만 보시는데요.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만 됐으면 죽도 밥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엑스퍼트의 룰 자체가 knowledge가 인젝팅 되는 상태로 들어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전문가들도 배울 건 배워야죠. 학생이 어떻게 잘 못 배우고 있으면 왜 내가 뭐 잘못됐나? 그럼 다른 지식을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계한테. 근데 그게 저의 디지털 나울리지를 만들고 있는 핵심 요소들로 구성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조금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것도 계속 했기 때문에 모형을 만들어서 문항을 만든다라는 게 제너레이트 하기만을 위한 게 아니다. 태스크를 만들고 뭐 knowledge 맵을 만들지만 그 속에 knowledge가 이제 들어가는 거 있죠. 이 속에 문항 속에 knowledge의 엘리먼트들이 이렇게 들어가는구나. 그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변형을 시켜내는구나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훨씬 더 감각을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교과가 들어갑니다. 하이라키컬한 교과가 들어가는 거죠. 교과에 대한 스트럭처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교수법에 대한 것도 들어가요. 문항 속에 모형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지식을. 애들에게 어떻게 알려줘야 되겠다. 애들이 이걸 모를 때는 뭐 때문에 모르는 것 같다를 문항 아이템 모델 속에 집어넣고 그거를 전산화시키는 작업이에요. 이렇게 전산화시켜 나가는 게 결국에는 knowledge 모형을 만드는 거고, 우리가 연습을 계속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 있죠. 지식의 조각을 만들고 그 지식의 조각을 태스크와 아이템 모델 속에 집어넣고 기계가 변형을 시키게 만들고 기계가 변형시킨 문항을 가지고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 이 루트를 따라와 가지고 결국에는 학생의 지식 체계를 다시 분석을 하고 이 지식 체계가 분석이 되는 거를 봐서 우리가 나울리지를 바꿀 수 있으면 또 바꾸든지 더 집어넣든지 아니면 기계한테 그 취약점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다시 연습 문제를 또 제너레이트 시키고 무슨 학습을 해야 될지 다시 또 만들어주고 생성을 시켜주잖아요. 그럼 학생의 수준에 맞는 것으로 생성이 되는 거고, 그게 서머티브면 어댑티브 테스트가 되는 거고요. 그게 포머티브면요, 어댑티브 러닝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실습에서 계속해서 했었던 핵심은 아까 말씀드린 지식의 조각을 정리를 해서 예를 들어서 기계한테 줘서 기계가 변형을 시켜내서 만들어서 이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단계로 간 거예요. 다음번에는 이거를 어댑팅을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해서 기계가 어댑트를 시키려고 하면 어댑티브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리고 데이터가 많이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밀려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튜닝을 시키는지 요런 것들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